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교과서 22쪽입니다. 중간에 기사 검은 좀 진한 글씨로 있는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번 주에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% 하락했대요. 가나증권의 김 부장이 10% 정도 다시 오를 거라고 다음 주에 예측을 했어요. 예상대로 주가가 10% 오른다고 해도 다음 주에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10% 하락했다가 다음 주에는 10%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래도 원래 있던 1300포인트를 회복하지는 못할 거라고 같다고 얘기를 해요. 무조건 회복하지 못하죠. 왜 그렇죠? 이런 원리죠. 이런 원리예요. 어떤 거냐면 100이라는 원금이 있어요. 근데 제가 주식을 샀어요. 주식을 샀는데 오늘 10% 올랐어요. 아니, 10% 올랐어요. 그러면 100에서 1.1을 곱해서 110이 되겠죠. 물론 우리 직관적으로 110인 거 바로 알아요. 그 다음에 10% 다시 떨어졌어요. 샀던 주식이 10% 다시 떨어지면 0.9를 곱하죠. 그러면 99가 됩니다. 반대로 100에서 10%를 먼저 잃었어요. 먼저 하락했어요.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? 90이 되죠. 똑같이 0.9를 곱하면 되죠. 여기서 다시 1.1을 곱해서 10% 잃고 10%를 따도 10% 하락했다 10% 상승해도 99가 돼요. 그렇죠? 그러니까 1300포인트에서 10% 하락했다가 상승하든 상승했다가 하락하든 1300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. 이런 원리가 사실은 개인 투자자가 주식 거래를 단기적으로 했을 때 짧은 시간 동안 거래를 반복하면서 주식 거래를 했을 때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. 주가라는 게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는데 수수료까지 내면서 이 상황에서 더 높은 퍼센트를 돈을 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확률적으로 구조적으로 돈을 잃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. 그런 걸 설명하는 거죠. 근데 사실은 이번 단원의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건 약간 격가지예요.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한 거를 책에서 쭉 설명을 했어요. 쭉 설명을 했고 퍼센트라는 말의 근원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했어요.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라고 많이 쓰죠. 네덜란드 말이래요. 전 이런 건 몰랐어요. 퍼센트 포인트의 정확한 개념은 뭐 이렇게 된대요. 관심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퍼센트로 표시된 것일 때에는 이 퍼센트의 변화를 퍼센트 포인트라고 한다.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? 문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예제 5번 50%에서 60%로 증가하였다를 표현할 때 10%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안 된대요. 안 된다. 어떻게 써야 되느냐? 20% 증가하였다라고 하거나 10%포인트 증가하였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. 50에서 60 올라가면 50에서 60%로 증가하면 10%포인트 증가하였다라고 해야 되지 10%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안 되고 무슨 퍼센트 증가하였다라고 하려면 20% 증가하였다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이런 거죠. 100에서 50%가 되려면 50명이 있는 거고 이거 60명이 있다고 치죠. 뭐라고 할까요? 작년 우리 학교 신입생의 남학생 100명 중에 50명이 남학생이고 100명 중에 60명이 올해 남학생이에요. 그러면 우리가 50% 60%로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몇 퍼센트 증가했는가? 10% 포인트 증가한 건 맞는 표현이고 20% 증가했다고 해야 돼요. 왜냐하면 50명에서 60명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50명에서 1.2를 곱해서 60이 된 거예요. 그렇죠? 20% 증가한 거예요. 50명에서 10% 증가하려면 50명이 10%는 몇 명입니까? 5명이에요, 여러분. 그렇죠? 50명이 10% 5명이죠?
50명이 10%는 5명이니까 55명이 돼야 돼요. 10% 증가하면 55%가 돼야 돼요. 55%가. 네. 그렇죠? 50명이 10%가 5명이니까 5 더하기 5. 10%, 20%가 증가해야 60명이 된다. 50명에다 1.1을 곱하면 60이 된다. 이런 얘기죠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알면 우리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 차이를 조금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아까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뭐 이렇게 써 있어요, 여러분. 예. 여러분 이런 거 안 외워도 됩니다. 지금 경제 수학이지 경제가 아닙니다, 여러분. 이런 계산하는 거 우리는 숫자에 집중을 해야 돼요. 두 번째 예제 5번에 2번 2%에서 1%로 감소했다는 표현을 할 때 1% 감소했다는 틀린 표현이죠. 1% 포인트 감소했다라고 해야 된다. 그렇죠? 그리고 2%에서 1%로 감소하면 50%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죠. 예. 왜 그렇죠? 100명 중에 2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1명이 됐으니 2명에서 1명으로 떨어진 거니까 예, 절반으로 감소했다. 반절로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하던가 50% 감소했다고 하는 거죠. 계산은 이렇죠. 0.2에서 0.02에서 0.5를 곱해서 0.01이 된 거죠. 네. 문제 3번. 문제 3번. 작년 실업률이 10%로 하자. 올해 실업률이 4%포인트 감소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업률이 6%라는 의미다. 그렇죠. 예, 그래요. 만약 올해 실업률이 4% 감소했다면 실업률이 얼마인지 구하여라. 예, 한번 해봅시다. 작년 실업률이 10%면 소수로 나타나면 0.1이죠. 여기서 4% 감소하려면 100분의 4가 날아가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많이 했죠. 1-100분의 4 해서 100분의 96 이걸 곱하는 거죠. 0.96이에요, 여러분. 이걸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? 0.096이 됩니다.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다시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. 우리 곱하기 100을 하면 9.6%가 되죠. 그래서 작년 실업률이 10%인데 4% 감소했다고 하면 실업률은 9.6%가 되는 거예요. 네. 그럼 요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? 올해 실업률이 4%포인트 감소했다고 하면 6%가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퍼센트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? 10%에서 6%가 되면 몇 퍼센트 감소한 겁니까? 4%포인트 감소한 거고 퍼센트로 표현하면 40% 감소한 거죠. 네. 왜 그렇죠? 왜 그렇습니까? 10%는 0.1이고 거기다가 x를 곱해서 0.1x x 뭐 0.06이 된 거죠. 6%가 됐으니까.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나누면 10분의 6 0.6이에요. 그렇죠? 0.6은 1에서 0.4가 날아간 거죠. 그러니까 40%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좀 재밌는 면인데 우리가 언론을 접했을 때 정부 쪽에 친한 언론이 있고 안 친한 언론이 있다. 그러면 친한 언론은 어떻게 표현하기를 좋아할까요? 실업률이 4%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감소한지 몰라요. 예. 물론 우리는 알죠. 똑똑한 우리는 아는데 실업률이 10%에서 40% 감소했다고 해야 대박 정부 잘한다 이렇게 느끼겠죠. 근데 이제 정부랑 안 친해.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겠죠. 이 기사를 아예 안 내던가 실업률 감소했다는 기사를 아예 안 내던가 안 내!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4%포인트 감소했다라고 해서 실업률이 올해 6%예요. 별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말을 하겠죠. 별거 아닌 것처럼. 근데 이제 정부랑 친하다. 와, 정부가 4%포인트나 감소시켰다. 이러면 이렇게도 얘기하고 40% 감소한 거다. 실업자 수를 막 얘기할 거예요. 실업자 수가 10만 명이었는데 막 6만 명으로 엄청 줄었다.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. 네. 오늘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꼈는데 야, 화면이 안 줄어드네요. 어떻게 됩니까? 잠깐만요. 미안한데.
뭐 거의 다 끝냈으니까 공부할 건 없고, 기사를 몇 개 좀 볼까요? 예. 기사를 좀 몇 개 볼까 싶어요.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.5%로 0.5%포인트 인하했다. 0.5%포인트 인하했다.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? 아, 기준금리가 원래 6%였는데 0.5%포인트 인하한 5.5%가 됐다. 뭐 이런 거죠. 0.5% 인하했다고 하면 되게 조금 인하한 거죠. 이 퍼센트 포인트라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. 기사 하나만 더 볼까요? 총선 투표율이 여기 중간쯤 보입니까? 여기 중간쯤 보면 2016년 20대 총선의 같은 시간대 37.9%보다 11.8%포인트 높았습니다.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. 11.8%포인트예요. 예, 엄청난 겁니다. 21대 총선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죠. 코로나 상황에서도.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4.3%로 오르면서 60%를 돌파했다고 했고, 여기 보면 부정평가는 32%로 지난주보다 비교해서 5.6%포인트 내렸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. 이런 게 여러분 기사를 볼 때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. 6%포인트 상승했어요. 지지율이 6%포인트 상승했다. 이런 것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요새 뭐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국제 유가가 장난이 아니에요. 예. 저도 주유소 갔을 때 기름이 싸져서 되게 행복해요. 누가 기름을 쓰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름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비행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잘 안 타고 여행도 잘 안 다니잖아요. 국제유가 떨어져서 4.16달러 배럴당, 그래서 24.6% 떨어졌다. 이런 걸 봤을 때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의 차이를 눈여겨보면서 기사를 읽으면 좋겠다는 겁니다. 22페이지 메뉴에 지금 칠판이 날라가서 열리려나 모르겠어요. 22페이지 메뉴에 보면 생각 열기가 있는데, 야 닫아. 생각 열기 너무 빨리 갔다. 생각 열기 여기 보입니까? 아, 여기. 야, 이거 좀 잘 안 되네요. 생각 열기 보면 여기 한 줄이 지금 지워져 있어요. 여러분 책에는 있을 거예요. 5%에서 1% 상승하면 전체 몇 %인지 계산해 보아라. 그럼 한 줄 더 있어요. 아. 여러분 이거는 숙제가 되겠습니다. 숙제 열심히 하시고 숙제까지 완료해야 이번 강의를 다 들은 거다.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. 숫자만 바꿀 수도 있다. 끝.